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B 또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월드컵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에서 따로 오늘 또 진행은 안 할 거고요. 표만 판매하는 걸로 할 겁니다. 이미 배팅 내역이랑 해서 전부 전송을 드렸고, 어제도 스페인 오버 이제 잘 적중은 했던 월드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가 좀 개박살이 났어요. 어제 비 때문에 좀 산만했던 경기들도 있었고, 사실 경기 내용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양상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 비 때문에 경기가 좀 산만해질 수 있는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잠깐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지금 양키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 시간대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강수 확률이 있는데 경기 시작 전에 이미 경기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내로 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 진행될 거라 보면 되고, 오늘 비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경기가 또 신시내티 경기. 네, 요 경기가 비로 인한 피해가 좀 있을 수 있고, 애틀랜타 경기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의심을 해야 되고, 볼티모어 경기도 의심은 해야 돼요. 의심은. 그래서 요 경기들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신다면 요거 세 경기입니다. 요 세 경기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비로 인한 피해가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표에도 뭐 강상률도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좀 써놓지도 않은 것도 있고, 파란색깔 이제 색칠도 안 해놓거든요. 화도 이제 일기예보가 많이 틀려가지고, 근데 일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쯤은 일단 아셔야 될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더블헤더 2차전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차전 경기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 경기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요 경기는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매가 되어 있는 건 실제로 미러키 피츠버그 이 경기인데, 당장 이 경기의 선발 라인업이 TBD가 두 팀 다 걸었어요. 2차전 선발 투수는 발표났는데 1차전 발표했던 선발 투수들이 그대로 이름이 올라오지 않고 전부 TBD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양팀 선발 투수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배팅은 배제합니다.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언더 생각하게 되고 애쉬크래프트가 훨씬 더 호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피츠버그 실제로 이길 만한 저력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요거는 뭐 이제 구매 못 합니다. 애초에 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제끼고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애틀레틱스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릭 페디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드슨 오프너인지 일단 발표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 선발은 이제 점프 나올 걸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언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미 좌투수 상대로 최근에 보스턴 시리즈부터 애틀레틱스가 보여줬던 이 활약상은, 그 화이트삭스가 보여줬던 활약상은 가히 이제 좀 좋게 바라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14대 1이라는 스코어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프너를 썼던 로페즈 카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서벨레라, 그 다음에 스테르너, 그 다음에 바넷이라든지 코르테스 이런 애들이 다 털려버리면서 불펜 운영에서 무너졌던 경기 양상을 보였었고, 결국 이제 어제 이제 복귀를 또 신고했었던 무라카미, 근데 안타를 때렸고 타점도 생산했고 했지만 삼진 4개를 먹으면서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은 모습을 또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라카미에 대한 기대감만 높인 채로 이 경기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한 여전히 좌투수 상대로 공략에는 실패했었던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오늘 경기에서도 점프의 공에는 화이트삭스가 어제 경기 같은 타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의 데이터 누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이트삭스는 오늘은 침묵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게 되고, 이제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그러면 이제 페디 상대로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논해봐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지금의 이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 이유부터가 사실 긍정적인 이유가 아니죠.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이제 경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니커츠의 이탈, 그 다음에 갤로프의 부상 이탈, 루커의 이탈, 그 다음에 뭐 클라크의 이탈, 뭐 여타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외야 자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타격 자원까지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기용되고 있는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헤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라우에러부터 시작해갖고 뭐 볼테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전부 다 라인업에서 못 보던 이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부상 때문이거든요. 온전히 지금 타선이 이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지금 이제 애틀레틱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렇게 좋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애틀레틱스가 그렇게 연패에 빠져 있는 구간에서 부상 이탈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타선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진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페디가 오히려 지금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던지고 있다라는 요소까지 반영을 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네, 오늘 좀 언더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LA 인저스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는 좀 오버를 예상을 했었는데 1회에 미네소타가 오히려 조금 더 점수를 뽑을 수 있다는 걸 못 뽑고 끌려 이제 뒤집힌 순간부터 좀 잘못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역전시킬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던 경기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제 라이언 존슨과 그 다음에 이제 조라이언 나오는 경기로서 선발에서 이미 균형이 조금 깨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존슨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이 실점 수준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진으로 인해서 다시 마이너리그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구속을 좀 빼고 나서 커맨드를 조금 잡고 나서부터는 실점 수준이 그렇게 커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피안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라이언 존슨의 피칭은 주자가 특히나 출루했을 때 더욱이 이제 불안한 상황을 이제 연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역배 바라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어제 경기는 미네소타가 한번 내줬지만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조라이언 발로 좀 버텨주면은 라이언 존슨 상대로는 승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배당이 좀 낮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좀 접근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나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 대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 이것도 정배 거스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지난 경기였었죠. 이 슈틸리틀러가 등판한 경기에서 이 개그치 털립니다. 그때 당시에서 슈틸리틀의 구속이 97마일에서 이제 96마일을 오가면서 좀 구속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난 경기 어땠습니까? 다시 반등하면서 101마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구속을 올리니까 다시 템파베이 상대로 호투를 해버리죠. 오늘 경기도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슈틸리틀러가 지난 경기에서 구속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반영을 시켜보면 결국 정상적인 구위상에서 이 슈틸리틀러의 활약상은 충분한 기대값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오늘 경기에서도 슈틸리틀러의 활약에 대한 그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워싱턴이 그러면은 얼마큼 버틸 수 있냐를 논해야 되는데 마이콜라스가 그래도 이닝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편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 왜 그렇냐? 워싱턴이 사실 저도 어제 경기에서는 워싱턴이 그래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타격 때문에 했던 거였어요. 근데 어제 경기 결국 타격이 좀 안 좋은 양상이 좀 나타났었고 하필 오늘 경기는 또 선발이 더 세지는 슈틸리틀러가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워싱턴의 타격값의 기대값은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불펜에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냐? 이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왜 워싱턴이 5월 말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진짜로 좋게 이제 불펜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이 승률을 5할까지 올릴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맹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러블레이디, 그 다음에 파커, 로드. 얘네들이 셋 다 부상 이탈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제 경기 비터 썼고, 그럼 지금 이제 워싱턴의 불펜지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당장 지금 필승조급이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불펜 상황이. 마이콜라스가 빨리 내려가 버리면 더욱이 이제 뭐 워싱턴의 불펜 운영은 꼬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 양키스 역배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워싱턴 쪽으로 생각하기가. 그래서 오늘 경기가 좀 많이 정배당으로 나왔다라고 배당이 낮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로서도 이 경기를 워싱턴 역배를 오늘 경기에서 물고 들어갈 명백한 근거는 이제 더욱더 없어졌습니다. 어제 경기를 적어도 이겼다면 오늘 경기 한번 생각은 해봤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도 타격에서 이제 양키스도 이제 홈런으로 점수를 좀 냈지 안타 생산성에 비해서는 점수를 많이 못 냈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워싱턴은 오히려 그것보다 좀 더 못 미치는 경기 양상을 웨더스와 양키스의 필승조들을 상대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더 좀 상황이 악화되어 있지 않나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의 경기인데, 샌프란시스코 이 새끼들 진짜 어쩜 저런지 모르겠어요. 얘네들도 진짜로 불펜에서 돌아가면서 지랄이에요. 이제 시즌 초반에는 밀러가 지랄을 하다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게이그 삽질하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 명 더 또 삽질하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누구야? 킬리안입니다. 이 킬리안이 지금 최근 등판이 계속 박살이에요, 지금.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경기까지도 당장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불펜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게 콜로라도도 지금 이제 현재까지 경기 운영을 전반기 운영을 하면서 이게 온전하게 이제 불펜에서 이제 자원들을 잘 지키면서 경기했다고 좀 볼 수는 없었어요. 하베르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헤르게트부터 뭐 여타 선수들이 다 부상자면 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탈되어 있는 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불펜에서는 이제 하베르손 말고는 불펜이 지금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콜로라도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지키지 못하는 야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지금 타일러 마을 꺼내가지고 이제 쓰레기급 투수 두 명인데, 결국 이제 타격 데이터에서 서로가 지금 해볼만한 승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당장 샌프란시스코를 빨아줄 수가 없어요. 왜? 콜로라도가 최근에 오히려 슬러거도 0.48까지 올라가 있고, OPS가 0.8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콜로라도의 최근 타격입니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가 타격 하락세에 지금 꺾였어요. 지금 하락세로 팀 타율 이하로 오픈 칠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나오고 있고, OPS 0.75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의 이런 기대값 자체를 당장 이제 반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오늘 그러면은 또 차이가 있다라면 결국 이제 좌투수냐 아니면 우투수냐, 그거를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좌투 상대로는 그래도 공략이 되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이 좋은 타격을 할 것이라고 이 당장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역배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 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이제 각오는 좀 이제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일단은 콜로라도 역배승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정배 절대 바라볼 수 없다.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미러키 경기. 요거는 이제 WD 2차전이죠. 요건 제끼입니다. 네, 어차피 프로 구매 안 되기 때문에 제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이제 보스턴의 경기. 프레디 페랄타 대 이제 베오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수아레즈가 부상자 명단으로 빠지면서 당장에 공백이 생겼고, 그걸로 인한 이제 땜빵 투수로서 지금 선택이 된 게 지금 오늘 경기에서의 이 베오다. 마이너리그에서 베오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련의 결과가 그렇게 막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래서 재고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피안타율도 관리가 좀 안 됐던 케이스가 보였어가지고 오늘 솔직히 조금 불안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보스턴이 지금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이 타격감 자체가 계속해서 평균 이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최근까지 보스턴이 보여줬던 타격 데이터가 실제로 딱 리그 평균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페랄타의 상성이랑 좀 비교를 또 해보면은, 오늘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페랄타 상대로 한 6이닝에서 5이닝 정도 선을 한 3득점 정도는 보스턴이 뽑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장타 생산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지금 득점력 저하는 좀 생각은 해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 기대값이 매치에게 생겨요. 장타 생산 값은 배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게 솔로 홈런이 될 게 그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 배우의 볼질입니다. 그래서 매치가 오늘 점수를 조금은 더 낼 수 있을 거라 바라보게 되고, 8.5점의 기준점, 사실 배우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프레디 페랄타라는 이름 자체만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8.5 기준 오버 본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의 경기인데, 유리 페레즈와 테너 바이비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도 어제 경기 마이애미 승을 바라보면서 5이닝 가까이를 이제
메시칸데 노이트를 당하면서 마이애미가 끌려가면서 굉장히 답답한 이제 타격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솔로 홈런 두 방으로 이제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해내지 못했던 게 사실 마이애미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죠. 오늘 경기도 사실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충분히 해볼 만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정배가 나오는 게 합당해요. 왜? 바이비가 승률이 안 좋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오늘 경기에 이게 바이비를 공략하지 못하면 경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게, 결국 어제 경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게디스 스미스를 쓰면서 클리블랜드의 불펜진의 부하는 끝까지 치달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 경기의 불펜 운영 자체가 클리블랜드가 좀 강제되는 부분이 좀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불펜 운영에서 좀 유출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죠. 뭐냐, 홀더맨 썼고 게디스 스미스 썼으면은 오늘 경기에 페스트 암스트롱 얼굴은 당연히 봐야 될 텐데, 걔네들을 투입시키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 보니까 클리블랜드는 그럼 그런 경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냐, 바이비를 7회 8회까지 운영을 시켜버립니다. 맞죠? 근데 그게 실점이 부하가 커지는 양상이 되었을 때는 그게 또 잘 안 되는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 개인적으로는 마이애미 지금 어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공략이 일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암스트롱과 페스타 얼굴이 아마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마이애미가 이 경기를 실제로 대승을 하는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클리블랜드도 지금 타격감 자체가 어제도 델라우터가 또 장타를 또 때려내긴 했었는데, 유리 페레즈의 이제 타구를 쉽게 공략할 수는 못하겠지만 얘도 이제 제구가 좀 문제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자 출루가 되었을 때 클리블랜드가 지금 잇몸으로 야구하고 있는 양상 속에서도 뭔가 한 방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한 2, 3점 정도만 따라가 주면은 이 경기도 좀 허들 자체가 7.5점은 좀 허들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언더 혹시 생각하신 분도 있으시면은 좀 배제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7.5점 기준이라면 내일 클리블랜드 불펜 여파 때문에 오버를 좀 생각하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와 시애틀의 경기인데, 이제 그리핀 잭스와 로건 길버트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 템파베이가 또 승리를 또 쟁취하면서 분위기를 좀 올리고 있는데, 오늘 시애틀은 반등을 조금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마이애미 시리즈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이 정크 꺼낸 마이애미에게 밀러권에서 졌던 이제 시애틀이었었고, 시리즈 넘어와가지고 또 타격 부진하면서 지금 템파베이 상대로 7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오늘도 그리핀 잭스입니다. 이 잭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닝이 좀 짧고 여전히 실점 수준 자체가 좀 나온다라는 것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잭스의 이 오프 스피드 피칭과 함께 97마일의 빠른 공은 확실히 타자들을 위협할 수 있는 힘으로 지금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양상 속에 오늘 템파베이가 길버트의 이 오프 스피드, 그거를 또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개인적으로 양팀 선발 투수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오늘도 언더를 당연히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가. 그게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오프 스피드 피칭에 자신감 있는 피처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나왔었던 뭐 메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알칸타라도 마찬가지고, 알칸타라의 91마일짜리 체인지업, 메섹이 이제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이제 좌투수로서 가지고 있는 이제 확실한 체인지업 무기, 길버트도 잭스도 얘네들 둘 다 지금 그 오프 스피드의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그런 공들을 잘 던지는 선수들이 이번 시즌 이렇게 3점대 이하로 성적을 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제 눈은 그렇게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경기도 템파베이와 시애틀은 그 이제 오프 스피드 피칭에 결국 헛스윙이 나오면서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이고, 시애틀이 지금 이제 어제 경기 하루 쉬면서 투수 운영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2차전 마이애미 상대로 연장 승부가 갔을 때 썼던 필승조들이 다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시애틀도 불펜 여력은 생기고, 템파베이는 이제 잭스 이후에 운영 자체부터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가 투수 운영이 좀 끝까지 좀 길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특히나 시애틀 같은 경우는 타격 지표적인 부분에서 잭스와 상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신과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않더라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비교를 다 해보거든요. 비교를 해봐도 잭스 상대로 좋지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시애틀의 개별적인 선수들의 구간별 타율조차도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려워 보이는 수준은 조금 안 좋은 분위기에 좀 있다 보니 홈 시리즈 돌아가기 전까지는 시애틀의 타격을 그렇게 고평가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경기도 템파베이가 지금 배당상으로 정배당이 나오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길버트의 공이 이제 오늘 제대로 먹히게 되면은 오히려 이닝 소화 능력에서 선발 판정승은 시애틀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파이어부터 시작해서 저 이제 무효조까지 가는 과정이 분명 시애틀도 구상은 되기 때문에 템파베이 정배당을 바라볼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 크리스토퍼 산체스 나오고 캐시 마진 나옵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정배를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걸 승패로 조지겠다 각오를 하실 거면 오히려 디트로이트 승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지금 크리스토퍼 산체스 6월달 원정 경기부터 해갖고 지금 정경기 개판 털렸죠.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원정 부진이 지금 골이 심각하게 깊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필 또 원정 경기고 타격감이 불이 붙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산체스다 해갖고 필라델피아스는 개꿀에 갖고 물어버렸다가는 피똥 쌀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5월달까지 압도적이었던 산체스였는데 이제 6월달에 그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피칭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미러키 원정 털렸죠. 그리고 워싱턴 원정 개 털렸죠.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원정 와서 개 털렸습니다. 존나게 털렸어요. 맞죠? 그만큼 지금 원정 3경기 연속 부진하고 있고 원정 4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산체스에게 더 이상 우리는 그냥 마냥 기댈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경기가 산체스가 호투를 하면은 당연히 이건 언더 봐야 돼요. 결국 산체스의 손끝에 모든 게 달렸는데 지금 저는 누적 데이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공교롭게도 원정 경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홈런 맞고 부진하고 있는 산체스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산체스는 그래도 해주겠지라고 빨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빨아주죠. 왜?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지금 누적된 데이터로서는 산체스가 원정에서 분명히 부진한다는 거고 디트로이트의 타격 어제 보셨죠? 홈에서 분위기를 분명히 올리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캐시마이즈 나오면은 캐시마이즈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얘는 꼬르만 공을 든다 했죠. 커브 던질 거 슬러브 던지고 체인지업 던질 거 스플리트 던지고 슬라이더 던질 거 스위퍼 던지는 새끼가 마이즈입니다. 그만큼 타자들이 생소한 구종을 계속 골라 던지는 이제 마이즈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게 이 마이즈의 특성이고 필라델피아가 또 고전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역배로 오히려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최근 양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7.5점의 기준점은 허들은 낮다. 어제도 퀄커링 털리는 거 보셨죠? 지금 필라델피아 불펜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듀란 빼고는 사실상. 그래서 이거 뭐 캐시마이즈도 사실 한 방 맞으려면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필라델피아에게 7.5점 오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다. 이거는 크리스토퍼 산체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시험하는 경기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못 믿겠어요. 원정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믿을 수 없다. 그게 이미 6월달부터 명백하게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볼티모어 대 캔자스시티의 경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 9.5점이 잡혔는데 사실 9.5점 못 봅니다. 왜? 볼티모어가 좌투 상대로 최근에 보여줬던 대응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요. 근데 카메론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잘 던졌던 것도 마찬가지였었고 실제로 카메론이 그렇게 핀트가 잡혔을 때 체인지업의 무게감은 분명히 있는 선수이거든요. 그리고 카일 브래디시에 대해서는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6월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카일 브래디시가 무너지긴 했었지만 초반에 6월에 그래도 이제 슬라이더 핀트가 제대로 잡힌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브래디시의 슬라이더가 아래로 꼽혔을 때 타자들의 휘 퍼센테이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게 최근까지도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양팀 선발 투수의 이닝은 분명히 꽤나 쳐줄 텐데 이게 왜 이게 바람도 외야로 부는 게 아닌데 9.5점이란 기준점을 국내에 줬는지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언더 바라보게 됩니다만
물론 캔자스시티에 최근에 이제 갑자기 터지는 날 경기에서 미친 듯이 터지는 그 경기 양상이 나오면 뭐 할 말 없겠죠. 근데 브래디시니까 그게 억제될 거라고 바라보면 언더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은 드려보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냉철한 판단이지 않나 좀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걸 타자들 개별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서로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오히려 언더보다 볼티모어 승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가능성이 장타 생산성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뱃사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실 배제시켜 버리면 이제 결국 이제 최근의 페이스까지 좀 반영을 시켜버리면 9.5점은 볼티모어가 아무리 정배받은 양상에서 경기 운영이 되더라도 좀 허들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 때문에 제가 배팅으로 실제로 고려한 경기는 아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휴스턴의 경기인데, 이제 쿠마루커 대 이제 램바트 나오는 경기예요. 어제는 이제 텍사스 승 바라볼 수 있었던 경기였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저도 어제도 이제 헌터 브라운 나오면서 텍사스 승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제 이제 텍사스가 이기는 과정에서 이제 헌터 브라운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나마 그것마저도 이제 퀀트리를 더 잘 던져버려가지고 끌려가는 양상이 됐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 어제 이제 킹이 개털렸습니다. 킹이 홈런 2방에 박살이 났어요. 이제 돌아온 랭포드가 또 이제 홈런포를 가세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타선에 좀 무게감을 좀 올렸던 텍사스였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루커 대 램바트면은 좀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킹이 무너졌다라는 것 자체만 좋게 바라볼 수는 없겠죠. 자원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지금 어제 5커트 나오긴 했지만 남아있는 이제 필승조 자원이랑 이제 좌타자들이 꽤나 있는 이 텍사스 라인업 상대로 이제 이점을 볼 수 있는 게 휴스턴이 마무리 헤이던 좌투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쇄가 되고 데로스 산토스부터 이제 필승조를 또 이제 꺼내게 되면은 램바트의 6이닝 운영만 돼도 괜찮은데 7이닝 운영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값이 생기는 경기예요. 이게 오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부상 복귀에는 이제 랭포드가 홈런까지 때리면서 시즌을 다시 이제 전반기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다시 복귀를 했으니 기대값 당연히 커진 것도 맞고 자피더슨의 뻥 홈런 이것도 우려는 당연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루커가 볼지라는 거 주워 먹으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어제 이제 타격감 올릴 때 알투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침묵했지만 파레데스 그 다음에 타격감이 있었던 알바레즈 그 다음에 페냐 그 다음에 디아즈에다가 이제 어제 대타로 나왔던 대젠조도 최근 타격감 좋은데 아무튼 여타 선수들 분명히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 휴스턴 라인업에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경기가 어제 어차피 크리스 마틴이 또 털린 양상을 이미 보여주고 텍사스의 불펜도 라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뭐 믿을 만한 거 꺼내면 뭐 그레이 꺼내야 되고 뭐 이런데 그게 썩 이제 필승조급이라고 지금 바로 해보기가 구위가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휴스턴은 할만합니다 이 경기.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오늘 텍사스 정배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스턴 역배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보여지는 경기가 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시카고 컵스 이 경기는 오늘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매하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사드라는 선수도 좋아하지 않고 로돌로도 이번 시즌 재구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욕을 좀 많이 했는 선수인데 로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리는 경기에서는 굉장히 또 그 땅볼 유도가 잘 되면서 얘 같은 경우도 똥볼 양상 속에서 좀 던지는 경기를 좀 하죠. 실제로 그렇게 최근에 이제 3경기를 갔다가 너무나도 잘 던졌고 볼넷이 좀 나옴에도 그거를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실제로 이제 로돌로가 지금 최근까지 보여진 성적상으로는 잘 던져야 된다라는 기대값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사드보다는 오히려 좌투수인 로돌로가 기대값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고 저번에 방송하면서도 이 똥볼 투수 얘기하면서 아사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 아사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난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무실점 피칭을 하긴 했지만 6월달에 이제 던졌던 경기들에서 피홈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나타났었죠. 3경기 연속으로 피홈런에다 볼질하면서 개털리면서 결국 승리 투수가 됐던 경기 양상에서도 사실 홈런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경기를 분명히 펼쳤었는데 오늘 경기도 신시내티 결국 시작이 뭐였습니까? 엘리 델라크루즈의 홈런이었었죠. 그런 장타 생산에 대한 우려가
밸류가 분명히 있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 가 있는 아사드는 오히려 언더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배 못 봅니다. 신시내티 승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비 때문에 애초에 구매로 고려할 경기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말씀드렸었죠. 비 때문에 좀 이제 진행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경기가 개판될 수도 있고 사실 원하는 경기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 세일 나오는 경기 제꼈죠. 결국 이제 또 졌어요. 타격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로페즈 나옵니다. 리브레토 대 로페즈인데 이거 방심하면 또 큰 코 다칩니다. 애틀랜타 승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로페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등판 경기도 이제 제가 좀 유심히 좀 봤었는데 요새 계속해서 유심히 좀 보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도 5이닝 1실점 피칭으로 로페즈가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안타율 관리도 꽤나 잘 되고 했었는데 사실 뉴욕 매츠가 말리게 타격을 했어요. 로페즈의 구위 자체가 확실히 뛰어났다고 바라볼 수는 없었고 1회 초구 93마일부터 이제 1회 선두타자 삼진 잡았던 공이 딱 직구 3개였는데 93마일, 94마일, 95마일 딱 찍으면서 마무리했었고 97마일까지 가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페즈의 구위가 지금 최정상이라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 세인트루이스 홈 경기에다가 오늘 이제 경기를 또 리브레토 좌투수 상대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은 사실 애틀랜타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경기는 이미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세인트루이스 역배를 생각하면서도 이 경기 애초에 배팅은 당연히 고려 안 했지만 비 때문에 이제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 게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때 대부분 이제 경기 항상 풀어가는 게 홈런에 의한 이제 경기입니다. 근데 오늘 바람이 안으로 불어서 장타 생산의 세인트루이스도 같이 이제 이점을 잃어버려 버린다는 것이 그게 이제 단점이 될 것 같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애초에 뭐 따로 배팅 상황으로 고려할 부가적인 또 이유조차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경기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넘기셔야 됩니다, 배팅.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워커빌러와 예세비지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토론토가 어제 필승조를 모두 갖다 박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샌디에고를 5대3으로 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회 비기닝, 오카모토의 홈런과 함께 이제 비기닝이 좀 이제 성과를 냈었고 샌디에고가 그걸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었다. 양팀 모두 어제 바람이 부는 경기 양상 속에서 경기를 펼쳤었고 서로가 한 방씩 때려냈습니다. 근데 이제 영향가가 이제 토론토 쪽이 좀 더 컸던 경기였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예세비지 대 뷰러면은 사실 토론토가 또 할만한 경기가 돼버렸죠. 왜? 이미 또 어차피 바람은 외야로 부는데 뷰러가 최근에 개박살이 나고 있어요.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선발에서 리드만 해주면은 불펜에서 절대 역전당할 일 없다,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샌디에고의 확고한 이제 시스템이 불펜에서 갖춰져 있는데 그 역전 이제 그 불펜에서의 불펜까지 가는 과정에서 리드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이번 시즌 타격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까지도 샌디에고가 경기를 펼치면서 팀 타격 데이터 자체가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사실 OPS적인 측면에서는 장타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0.8이 안 돼요. 타율적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비슷한 타율을 기록한 팀들 중에서도 OPS 0.8 가까이 되는 팀이 뭐 템파베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네소타라든지 여타 팀들이 분명히 최근 경기 양상에도 단기 성적에도 좀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일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도 OPS 수준이 조금 낮은 쪽에 속한 게 이제 또 샌디에고입니다. 그걸 오늘 또 장타 생산을 또 이끌어내줘야 되는데 예세비지라면 또 그게 성과가 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토론토가 이 경기 치르기 전에 하루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필승조들의 연투가 또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에 토론토는 불펜에서 필승조, 발렌드, 호프먼, 그 다음에 로저스에 대한 연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론토가 다시 한 번 더 굳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에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제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토론토가 최근에 경기를 펼치면서도 핵심 타자인 게르르 주니어가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또 홈런 때리고 넘어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대를 할 수 한 부분 좀 생기지만 여전히 타율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단기 타율이 1할 때 머물고 있는 성적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이제 2루타 포함해서 멀티 출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위 타선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타격감까지 반영을 시켜주면은 이게
그래도 토론토가 어느 정도 리드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별로 공략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샌디에고의 필승조 얼굴을 보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다저스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다저스가 어제 오타니가 선발로 예고가 되었다가 오전에 급격하게 변동이 되면서 불펜 데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역시나 참혹스러웠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파트 대 그다음에 야마모토 나오는 경기예요. 지금 다저스 입장에서는 야마모토가 호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값은 조금 있긴 한데, 파트 공략에 대한 우려가 좀 생깁니다. 어제 타격하는 거 보면은 답도 안 썼는데, 물론 좌투수였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불펜에서 다시 선발로 보직을 받으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를 상대로 굉장한 호투를 또 펼쳐줬습니다. 커맨드가 완전히 잡혀 있었죠. 오늘도 개인적으로 다저스 상대로 이게 파트 호투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바라보게 되고, 야마모토와 같은 구위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점 수준만 유지를 해주면 불펜 싸움 걸어볼 만하다. 오히려 다저스가 오히려 지금 불펜에서 더 안 좋은 모습, 성적들이 실제로 누적이 되고 있고, 야마모토가 승리를 못 챙길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9.5점 주면 언더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이건 다저스 정배 절대 못 본다. 그게 제 견해입니다. 파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준점 생각하면은 언더 먼저 생각한다라는 게 제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MLB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은 혜택, 도움 필요하시면 유튜브 멤버십 혜택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필요하신 만큼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MLB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